자, 이 또 다른 사진도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입니다. 이분이 지금 뭐 이재명 후보 쪽으로부터 뭐 총리 제안설도 있었고 본인은 아니라고 했고요. 여러 이제 논란도 있고 하면서 국민의힘을 국민의 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페이스북 글도 남기고 해서 굉장히 이제 국민의힘을 애타게 하고 있어서 설득조가 하와이에 도착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홍 전 시장이 원래 그 프로필 사진을 이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있는 거였는데 이거를 파란색 넥타이를 맨 사진으로 바꿨습니다. 저도 홍 시장하고 인터뷰도 여러 번 해봤는데 파란색 넥타이 맨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그러자 지지자들이 야 이거 민주당 지지선언 아니냐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4시간 만에 다시 붉은 넥타이를 맨 사진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하와이 특사단으로 간 유상범 의원이 오늘 방송에서 전화 연결로 이제 회동 내용을 좀 설명을 했는데 민주당의 홍 전 시장 영입설, 국무총리 제안설 등에 대해서는 절대 민주당과 손잡을 일 없다는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하셨다.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또 김문수 후보가 절절한 호소를 담아서 이제 자필 편지를 보냈다고 하죠. 홍 시장이 원하는 형식, 내용 다 수용한다. 역할도 전적으로 맡길 테니까 도와달라. 그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홍 시장이 또 그걸 깊이 있게 받아들이셨다고 했는데 홍 전 시장이 복당이나 선대위 참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윤준 대표. 그리고 넥타이 이게 바꾼 건 무슨 생각에서였을까요? 홍 시장은 마치 그것이 그렇게 논란이 되느냐 난 몰랐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해요. 예. 근데 저는 그건 좀 믿을 수가 없는 것 같고 워낙 정치 구단이시라 다 알 거 알고 하신 거고 또 심지어 그 뭐 이성배 대변인인가요? 그분은 또 어떻게 해명했냐면은 옛날 한나라당 시절을 뭐 한 거다. 근데 한나라당 시절 엄청 젊으셨었어요. 벌써 그 몇 년 전이에요. 그때 파란색이 당 색깔은 맞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해명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홍 전 시장께서 나 이제 여차하면 넘어간다. 이제 나 진짜 열받았다 지금. 나 지금 거짓말 아니야. 나 지금 페이크 아니야. 약간 이런 거 같거든요. 그래서 했고 그 넘어가셨 이제 특사단이 갔잖아요. 근데 그 넥타이 색깔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넥타이 색깔 바꾼 게 그 다시 넥타이를 차고 찍은 게 아니에요. 그 넥타이 색깔만 컴퓨터로 바꾼 거예요. 포토샵으로. 그러니까 좀 재치 있게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파란색 딱 그거 넥타이 맨 사진 일부러 올려서 뭔가 이제 진짜 홍준표 시장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러 넘어가는구나 이런 공포심을 조장했다가 딱 특사단 가서 4시간 반이나 무려 4시간 반이나 설득을 해서 또 저녁을 먹는데요. 홍준표 시장의 제안으로 다시 2차 설득전이 또 시작되고 넥타이 색깔만 쏙 바꿔주는 저는 되게 재밌게 하신 것 같고요. 다행인 것 같고 또 근데 저는 선대위는 합류하지 않으실 것 같고 그냥 하와이에서 쭉 모처럼 가신 김에 좀 휴식을 하시지만 김문수를 뽑아야 된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메시지를 이제 앞으로 좀 내시지 않을까. 저는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거 토론 보시는 분들도 재미가 있으신 모양입니다. 정치가 코미디다 이런 얘기도 주셨고요. 홍준표식 색깔론이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이 포토샵 해가지고 넥타이 색깔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김영규 의원님? 네, 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다 할 수도 있고 뭐 딥페이크까지 요즘 뭐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과연 그 정도 이렇게 공을 뭐 특사단을 보낼 만큼의 국내 지금 한 치 앞도 좀 여러 가지 그 긴급한 상황에서 홍준표 시장에 대한 이런 어떤 그 당의 특사단 파견까지 해야 되는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건지 뭐 저는 그런 부분도 의심스럽고 또 그 갔다고 한들 그래 그러면 내가 돌아가서 뭘 할게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다만 지나치게 해당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겠죠. 그러니까 당에 대해서 공격하고 저런 놈들은 진짜 표 찍어줄 가치도 없다든지 뭐 이제 그런 식의 얘기는 하지 말아 달라는 정도의 정리를 하지 않았겠냐라는 거고요. 근데 홍 시장님도 굳이 거기 가서 이런저런 노출, SNS 노출하는 것도 병이에요. 금단 현상이 있으시겠지만 정말 쳐다보기도 싫다고 갔으면 안 쳐다봐야죠.
자기가 올려놓고 뭐 그야말로 낚시터에서 입질로 올 걸 기다리고 앉아 있는 사람처럼 그런 것들도 나이답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페이스북 보니까 무슨 그 온갖 그 스토리를 다 올려놓던데 기자들도 눈길을 못 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여러 번 지금 토론에서 다루고 있는데 대선 후보급으로 지금 계속 여론 이슈를 좀 몰아가고 있거든요. 자, 김경진 의원님, 근데 탈당은 했는데 지금 이런 페이스북 글이나 이런 걸 보면 정치를 그만둔 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대선 끝나고 복귀를 하실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요? 어디 기사도 그 비슷한 기사가 한두 개 실렸던 것 같은데요. 대선 끝나고 나서 적당한 방법으로 정치에 복귀할 수도 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 다시 복당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람하고 분석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이제 분석적으로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어쨌든 탈당하셨잖아요. 예. 그 다음에 하와이 가시기 전에 김문수 후보님 쪽에서 선대위원장 맡아달라 그러니까 막 이게 그것도 기사들이 상당히 혼선이 있었어요. 맡겠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안 맞는다고 하면서 그냥 출국해버린 뭐 이렇게 두 가지 기사들이 동시에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홍 시장님 팬클럽의 일부 멤버들이 이재명 지지선언이 있었잖아요. 예. 물론 또 그 이전에 이재명 후보가 뭐 막걸리 한잔 같이 하고 싶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게 안 받아쳤잖아요. 보면 그렇죠. 예. 그런 세게 안 받아친 상태에서 홍 시장님이 국민의힘 친정 쪽에 대해서는 쓴소리가 되게 많았고, 그렇죠. 근데 민주당 쪽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쓴소리가 거의 없잖아요. 예. 발언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가 심지어는 파란색 상의에 파란색 넥타이까지 등장을 했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쫓아가니까 다시 이제 그걸 살짝 바꾸면서 김문수 지지한다. 그러면 예. 읽히는 상황 이거에 큰 틀의 흐름은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예. 속칭 명분이랄까 예. 자기 친정 자기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때문에 그냥 머뭇거려지는 예. 무슨 이런 흐름의 와중에 있는 것이 아닌가 정도가 지금 이제 음. 제 시각으로 읽히는 상황인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하여튼 본인 마음속에는 그만두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으세요. 정치는 복귀한다. 네. 예. 댓글 좀 소개해드립니다. 홍준표님도 나이감 좀 하시죠. 철 좀 드세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홍할배한테 관심 끊어야 합니다. 국힘 하는 거 보면 홍준표 화낼만 했다. 그런데 다시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려나 이런 의견. 미주알 고주알 하와이에서도 페북지라는 홍카콜라 정기 은퇴하신 것 아니었나 이런 의견. 자, 홍준표는 명태균 때문에 하와이 간 거 아닌가요? 이런 또 촌철살인 글도 주셨습니다.